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고 한두 분이 문의가 왔습니다. 저 시 잘 모릅니다. 시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연물을 섬세하게 관찰한 것을 글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 그러면 강박관념,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글을 쓰고 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 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놀고 있는 거잖아요. 마당 저 구석에 작은 낡은 의자를 놓고 먼 산을 응시하기도 하고, 그 낡은 의자는 법정 스님이 불이람에서 늘 앉아있던 낡은 의자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거기 앉아서 하염없이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먼 산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산보다 더 커지는 거죠. 산이 여러분보다 작게 다가오는 것. 이제까지 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산 속의 일부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거대한 인간이 돼서 산에 편안하게 걸터 앉아 있는 거죠. 나무꾼이 산보다 더 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보산수화라고 하는데, 문보 김기창 화백이 많이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의자를 또 마당 구석에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어떻게 저 받침대가 저렇게 4개로 되어 있을까? 3개로 되면 안 될까? 아니면 2개 또는 5개면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생각한 거, 왜 의자는 반드시 4개의 다리가 있어야 되는가? 3개는 안 될까? 2개는 안 될까? 주인 마음이지, 의자를 만든 목수 마음이지 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 그리고, 또 시라고 우기면 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당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 잘 알고 계시죠? 그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시를 쓰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자연물 잘 관찰해서 너가 바라본, 너가 생각한 그것을 아무렇게나 글로 옮겨라. 그리고 나중에 다듬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물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물을 섬세하게 관찰해서 그 소리를 듣고 보고 글로 옮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서울 오산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글은 이렇게 써보자라고 의논해 본 것과 같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인데 그분이야말로 생태학의 전문가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태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김용택 어머니께서는 세상 살아가는 시각으로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삼라만상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시골에서 물을 데핀다고 하죠. 목욕탕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마솥에 불을 떼서 물을 데펴서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때를 밉니다. 남은 물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빨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물을 또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당, 앞마당, 또 행랑채 저 바깥마당이 있죠. 그러면 흙먼지가 많이 피니까 그 물을 또 뿌려서 흙먼지를 잠재워야 되죠. 좀 미지근한 기운이 좀 있죠.
바로 그 물을 봉당에 마당에 뿌리면서 한마디 하신 것, 이게 저는 가장 훌륭한 시다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께서 물을 뿌리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지렁아 눈 감아라. 뜨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당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렁이가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눈 감아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렁이가 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뜨거운 기운이 있으니 조금 참아라. 우리가 못 참을 때 눈을 질끈 감잖아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코놀로지 포임, 생태시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대하여 외친 이것을 제가 옮겼더니 글이 되었고 또 사람에 따라 시라고 하더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저 어머니 밑에서 김용택 시인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즉 생태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산나만상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옮기면 한 편의 글, 시가 된다는 것을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연에 귀 기울이고 소리를 듣고 본 것을 글로 한 줄 한 줄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지금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소재들을, 이 강의를,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편의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분이 10분이면 10편, 100분이면 100편이 된다고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끄적여 보십시오. 아무데나. 여러분이 지금 바닷가에 있다면 모래에 써보시고, 또 산책을 한다면 허공에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카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면 메모지 한번 써보시고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카톡을 보내서 글을 써보시고요. 여러분, 네 번째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